화제의 음악가를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라이브 연주와 이야기 나눠보는 음악실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15년 전 데뷔 무대에서 너무나 달콤한 소프라노라는 극찬을 받은 후에 오페라와 가곡은 물론 뮤지컬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며 목소리의 당도와 포근함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죠. 소프라노 강혜정 씨와 함께합니다. 이 아침에 이 날씨에 이분의 라이브를 듣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KBS 음악실이라서 가능한 것 같은데요. 오늘 첫 곡 먼저 감상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곡 조영식 씨, 김동진 곡 목련화입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라이브 연주입니다. 조영식 씨, 김동진 곡 목련화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강혜정 씨의 라이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음악실 초대석 소프라노 강혜정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강혜정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그 성악가 분들에게는 노래하기 정말 이른 시간인데 첫 곡부터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현 님이 게시판으로 아침에 듣는 한국 가곡 연주 너무 좋습니다. 강혜정 씨 목소리 너무 예쁘게 들립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도 우리 가곡도 말할 것도 없고 워낙 다양한 레퍼토리를 갖고 계신 소프라노이기 때문에 많은 청취자분들께 친숙하신 이름 강혜정 씨인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소프라노 강혜정의 짧지만 위대한 프로필 잠시 소개하고 오겠습니다. 어린 시절 남다른 끼와 재능으로 또래 친구들과 엄마 친구들의 부러움을 함께 산 엄친딸, 소프라노 홍혜경, 카운터테너 이동규 같은 성악가들의 산실인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의 즐거움을 알게 된 그는 연세대학교 졸업 후 뉴욕 메네스 음대에서 석사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2005년 뉴욕에서 공연한 오페라 마술피리에서 파미나 역으로 데뷔, 뉴욕타임즈의 극찬을 받으며 미셸 시스카 오페라 어워드를 수상했죠. 신인 소프라노로 주목을 받게 된 그는 이듬해 2006년 서울시 오페라단 신인 공개 오디션에 합격,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국내 오페라 무대에 데뷔,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 서울 석세스 어워드 문화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연평균 120회의 공연을 소화하는 가장 바쁜 소프라노 강혜정은 이후 수많은 작품을 비롯해서 주요 기념음악회와 정상회담, 외교 행사를 빛내는 단골 소프라노, 그리고 한국 가곡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약 중입니다. 현재 계명대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첫 곡으로 연주해 주신 목련화 가곡. 이렇게 이른 아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이렇게 청명한 음색이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신데요. 라이브인지 음반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녹음된 오케스트라 반주에 노래는 틀림없이 라이브로 들려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저처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강혜정 씨 하면 한국 가곡을 워낙 많이 또 부르는 한국 가곡의 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음원 사이트에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은 음원들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음반이 나오죠. 예, 공식 출반되는 음반. 첫 번째 정규 앨범인데요. 어떤 곡이 들어가 있나요? 네,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한국 가곡이 굉장히 예전에는 8, 90년대에는 굉장한 인기를 누리다가 네. 요즘은 점점 다른 장르에 밀려서 가곡들이 굉장히 인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한국 가곡을 많이 하는 소프라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새롭게 옛 것을 이렇게 건드리진 않으면서 좀 더 새롭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편곡자 한윤미 씨라고 그분께서 편곡을 이제 좀 잘해주셔서 기존의 멜로디와 가사는 그대로 두고 네. 그리고 편곡을 이제 반주, 전주 이런 것만 좀 편곡을 해서 새롭게 한번 새로운 색깔을 입혀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반주만 조금 달라져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게 또 우리 가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떤 곡들을 실으셨나요? 예전에
지금 기존에 나오는 신곡들은 제가 안 하고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많이 들으셨던 곡들, 네. 목련화, 그다음에 비목, 달밤, 그리고 신하리랑 이런 곡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린이 합창단 출신인데 네.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과 함께 또 별, 그리고 부끄러움 같은 그런 아이들과 같이 부를 수 있는 곡도 2곡 정도 넣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교과서에 나왔던 그런 곡들로 제가 새롭게 재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녹음하셨을 때의 느낌은 또 라이브로 청중들을 마주보고 할 때의 느낌하고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네. 게다가 익숙한 노래들이니까요. 녹음했을 때의 느낌은 조금 색달랐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녹음할 때는 훨씬 작업이 또 너무 세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녹음 작업보다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렇겠지만 관객이랑 소통하면서 하는 라이브가 훨씬 더 와닿긴 하죠. 그렇죠. 네. 훨씬 네. 쉽고.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가곡이 제가 알기로는 또 그 발음하는 게 꽤 어려운 그 말이라서 또 네. 녹음할 때는 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네. 정말 우리 딕션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네. 말이. 그래서 전달하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 가곡의 특징은 서정성과 그다음에 그 시가 주는 느낌인데 노래하는 사람이 시를 그 느낌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노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가곡은 더 발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걸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에 똑같이 이 노래 또 이 가사를 느꼈을 때하고 지금하고 또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계속 그렇죠. 불러오시고 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어떤 감상이 달라질 테니까 그 안에서 또 흥미로운 해석의 변화 같은 것들도 이번 음반에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반 이야기 그리고 또 공연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데뷔 15주년 놀랍습니다. 정말 방부제 미모여서 데뷔 15주년이 맞으신지 제가 다시 한번 의심을 하게 될 정도인데 활동 연수가 정말 가늠되지 않았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계속해서 또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공연을 해 오셨고 그랬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프로필에서 소개한 예전에 공식 데뷔했던 작품이 뉴욕에서 공연한 오페라 마술피리가 맞나요? 네, 마술피리였고요. 네. 그때는 그렇게 큰 공연은 아니었고 그때 받은 상이 이제 졸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뽑아서 장학금을 주고 그 장학금에서 오디션이나 이런 어떤 코스나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네. 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금을 받고 이렇게 그때 마술피리로 데뷔를 했죠. 파미나 역할로. 캐스팅도 되고 상금도 받고 여러 가지로 또 그야말로 실력도 출중했겠지만 행운을 얻은 그런 배역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국내에서 데뷔는 리골레토의 질다 역이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은 저도 그때 그 공연을 봤지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봤던 그 오디션과 또 그때 맡았던 질다 역에 대해서도 좀 회상을 해주신다면? 네, 그때 제가 유학 중이었고 박사 과정을 하려고 이제 잠시 한국에 들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서울시 오페라단에서 베르디 빅5라 그래서 베르디의 5개의 작품을 가지고 신인들을 뽑는 아주 대대적인 큰 오디션을 했었어요. 네. 몇 년 만에 처음 있었던 오디션이고 그래서 저도 한번 참여를 했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리골레토 첫 번째 작품이 리골레토였어요. 그래서 리골레토의 질다 역할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지방을 투어했었죠. 전국을 투어했었어요. 네. 네. 질다 역할이 목소리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혜정 씨의 목소리에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오페라에서 여러 배역을 맡으셨잖아요. 네. 계속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가시면서 또 만난 오페라 무대 가운데서 좀 기억에 남는 배역들이 있다면 어떤 배역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 질다나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역할처럼 이렇게 비극을 사실은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종합극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에서 배역을 네. 맡은 분들도 연기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이게 내 자신이 죽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하는 거지만 내 자신이 죽고 끝나면은 이게 굉장히 이 여파가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부파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리골레토 베르디 작품들은 다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모차르트나 아니면은 세빌리아의 발사, 로시니, 그 돈파스칼레 이렇게 좀 밝은 역할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본인이 평소에 성격이 밝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하게 밝죠. 예, 그런 낙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또 성악가 분들도 계실 텐데, 강혜정 씨처럼 진짜, 내 성격에는 그렇게 계속 비극으로, 예를 들어서 여자 주인공이 그 마지막에 죽는 그 오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 공연을 하게 되면 매일 저녁 사망을 해야 되는데, 네, 매일 저녁 부활하죠. 그거 자체가 이 마음에 굉장히 매일 네, 저녁에 네. 조금 적지 않게 좀 안 좋았을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저도 공감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오페라들을 거쳤는데 오페라는 자기 혼자 그냥 노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연기도 해야 되고 정말 종합예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의외로 또 예상 못했던 재미있는 순간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쵸. 오페라는 저만 잘해선 되는 게 아니고 상대도 잘해줘야 되고 모든 게 되게 뒷받침이 많이 돼야 되는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요소도 굉장히 많고요. 무대 뒤에서 뭐 조명이 떨어진다든지 네. 뭐 그런 경우도 실제로는 그래서 누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한데 작은 역할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누가 뭐 종이를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이제 누가 미끄러졌다 그걸 밟고 그러면 네. 이제 재빨리 연기하는 척하면서 그런 걸 또 치워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리골레토가 부산 공연을 갔었는데요. 네. 이막에서 이제 그때 고성현 선생님이셨는데 이막에서 아빠랑 딸이 이제 듀엣을 하고 네. 이막이 끝나는 씬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씬에서 제가 너무 무대 앞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이 떨어지는 거를 모르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 네. 고성현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는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노래를 끝내고 서 있는데 뒷덜미를 확 잡아서 낚아채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저를 확 안으셨어요. 근데 진짜 제 발 바로 앞에서 막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떨어졌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리고 그 막이 밑에는 이제 또 무거운 추로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가지고 진짜 아찔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냥 농담으로 너 오늘 나 아니었으면 이제는 큰일 날 뻔했다고 네.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정말 목숨을 구해주신 네. 고성현 선생님께 굉장히 많이 빚을 진 것 같습니다. 또 같이 공연하시면서 또 그야말로 가수들끼리 서로 돕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부상조가 돼야지 또 맞아요. 멋진 네. 공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푸치니의 네, 오페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인데요. 오페라 잔니스키키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곡. 아침에 사실은 제가 이 선곡한 게 아침에 노래하기는 참 어려운 거를 너무 김주영 씨도 아시겠지만 네, 근데 좀 듣기 편하신 곡을 선곡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선곡표를 먼저 보면서 이 오미오 파피노가로는 사실은 정말 소프라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고 명곡인데 네. 계속 불러오시면서 아마도 또 어떤 그 해석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 가사 자체가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면은 뭐 강물에 내가 빠져 죽을 예, 강물에 빠지겠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막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글쎄 어떨 때는 굉장히 반항하는 느낌으로 부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맞아요. 막 이렇게 아빠한테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하는 비는 듯한 맞아요. 느낌으로. 네. 그래서 항상 들을 때마다 이 소프라노가 어떻게 가사를 해석하는지 굉장히 흥미롭게 짧은 곡이지만 네. 그렇게 듣게 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또 강혜정 씨가 또 어떤 느낌으로 들려주실지 라이브 연주로 지금부터 감상하겠습니다. 푸치니 작곡의 오페라 잔니스키키 중에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강혜정, 이영민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하시겠습니다. Oh mio Beppe,
감사합니다.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스키기 중에 나오는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강혜정, 이영민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게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요. 신호선 님이 방부제 미모 제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김유진 님도 기품이 넘치는 예쁜 모습. 강혜정 님 너무 보고 싶은데 오늘 아쉽네요. 또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초대석 아쉽게 보이는 라디오는 아닙니다만은 또 강혜정 씨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 그리고 좋은 노래 계속해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15년 15년 전에 데뷔를 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목소리를 유지하시는 거 보면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성악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관리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어때요? 저는 근데 특별하게 관리하는 건 없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은 공연이 이제 막 계속 연이어서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매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루틴이 돼야지 제가 좀 편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서 네. 일부러 조금 예민하게 생각을 안 하는 편인데 그런 게 아마 조금 컨디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연주나 어떤 일상에서의 어떤 바쁜 스케줄을 좀 바쁘다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이게 일상이다 생각하고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도 연평균 120회나 되는 공연 행사 뭐 이렇게 소화하시는 게 보통 일정이 아니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좀 대외적인 인터뷰는 또 강혜정 씨의 그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모습보다 조금 덜 자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KBS 음악실에도 2019년 월간 오페라 때 출연하신 것을 시가로의 결혼. 네, 그때를 제외하고 오늘이 정말 2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금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연주 활동하시면서 일부러 약간 이렇게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신비주의이신가요? 전혀 아닌데요. 전혀 아니고 네. 저는 굉장히 뭐 그렇게 할 것도 없고 네. 그러면서까지 뭐 저를 포장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근데 KBS 음악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많이 나간 편인데 KBS 음악실이랑 어떻게 계속 시간이 좀 네.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하여튼 이제 제가 또 MC 왔으니까 새롭게 인연을 더 자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이죠. 오는 29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리사이틀 또 독창회에도 많이 기대를 하시고 계실 텐데 청춘분들이 데뷔 15주년 그리고 또 첫 번째 정규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공연보다도 좀 많이 설레고 특별할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 중이신가요? 제가 사실은 15주년이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번 뭐 15주년이네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걸 내가 15년이나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화살같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5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또 제가 외국을 나갔다가 들어온 지가 지금 3주밖에 안 돼서 격리를 끝나고 이제 바로 음반 준비랑 독창회 준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격리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니까 15년 동안 제가 했던 음악들, 그 다음에 음악 인생 그런 거를 좀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더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굉장히 제 자신을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창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프로그램을 짤 때도 15년 동안 제가 많이 했던 곡들 그리고 비슷한 분위기의 곡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장르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외국 가곡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가곡도 있고 또 다양한 레파토리인데 이번 독창회의 레파토리는 어떤 곡들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종교곡도 많이 했어서요. 네. 오라토리오 곡도 있고 그래서 비발디 곡으로 시작해서 핸델, 그 다음에 벨리니 가곡을 오케스트레이션 편곡을 했어요. 네. 그래서 벨리니 곡 3곡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들으시던 건 피아노와 함께 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벨리니를 이제 스트링과 같이 하는 그런 것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슈트라우스 곡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비전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과 아카펠라 곡을 한 곡도 넣었어요. 그래서 그 곡도 있고, 그리고 한국 가곡, 음반에 수록된 한국 가곡 2곡도 있고, 그리고 스웨덴 민요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펜바흐의 오페레타로, 네. 그렇군요. 네,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그 어린이 합창단과 또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아카펠라로 어우러지면 또 굉장히 특별한 음향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도 좋은 그야말로 주옥 같은 노래들 강혜정 씨의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 음반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에 공식으로 출간되는 정규 앨범 이 음반의 타이틀이 마이송이 아니라 유어송이에요. 그래서 내 노래라고 하면 이해가 좀 가는데 당신의 노래라고 하는 의미, 어떤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마이송은 말 그대로 내 노래고 나만이 갖고 있는 노래일 수 있잖아요. 네. 마이송도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정말 제 스토리에만 국한된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 제 노래는 저만 듣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의 노래를 대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Your Song이라는 것도 한국 가곡, 우리 가곡에 또 제가 신작을 안 넣은 이유가 또 그거고요. 옛 가곡을 들으시면서 어른들은 또 어릴 때의 추억을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의 인생, 여러분들의 노래를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6월송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듣는 상대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실까까지 다 고려한 그야말로 성악가의 또 노래하는 분의 어떤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타이틀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또 신작가 곡들에서도 강혜정 씨의 이름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또 그 작곡가나 또 시인들이나 저의 노래를 좀 나의 노래를 좀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부탁 많이 받으시죠? 네, 굉장히 많이 받죠. 근데 다 그분들께는 정말 다 소중한 작품들이고 그래서 제가 진짜 시간이 되면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좀 아쉽죠. 안타깝죠. 네, 계속해서 또 신작가곡에 대한 그런 관심과 애정이 많으시니까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게시판에도 신작가곡을 통해서 강혜정 씨의 아름다운 목소리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음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정식으로 나온 음반이 아닌데 저희 음악실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곡 감상할까요? 신나리랑 그리고 달밤 이렇게 2곡 들을까 하는데요. 신나리랑은 양명문의 시, 김동진 곡이고요. 김태호 시, 나온영 곡, 달밤 2곡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입니다. 달밤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음반 가운데서 2곡을 감상하셨는데요. 앞서서 처음에 CD 플레이어를 시작할 때 잠시 오류가 있어서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달밤을 들으면서 저도 살짝 놀랐는데요. 처음에 그 피아노가
드뷔시의 달빛을 네. 연주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굉장히 특별한 편곡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편곡자 얘기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편곡 한윤미 씨가 해주셨는데요. 네. 그 외에도 또 다른 편곡자들이 많은 작업을 했다고요? 네, 총 프로듀서가 한윤미 씨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사람이 가곡을 다 부르면 어찌됐건 분위기는 너무 비슷해질 것 같아서 4분 정도의 편곡자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 각기 다른 좀 색깔을 내보려고 그래서 합창곡은 우효원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기타와 하모니카가 들어간 곡 비목 같은 건 기타와 하모니카로 함께 했는데 거기서는 나시린 선생님도 네.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색깔을 내주셨죠.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작곡가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정말 여러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작곡가들마다 이렇게 또 우리 가곡 친근한 멜로디 노래들이지만 이렇게 네. 뭔가 자신만의 개성으로 자신의 색깔로 덧입혀서 네. 이렇게 새롭게 또 재창조를 하고 싶은 어떤 의욕 같은 것들이 편곡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네. 강혜정 씨의 목소리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굉장히 많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데뷔 15년 동안 정말 그 많은 무대에 서셨는데 새로운 시도도 또 많이 해오셨어요. 뮤지컬에도 깜짝 도전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안나 카레니나에서 아델리나 패티 그러니까 패티. 성악가 역을 네, 맡아서 네. 출연하셨었죠. 네. 어떤 계기로 출연하게 됐나요? 그때 이제 그 안나 카레니나 제작사 측에서 네. 예, 지금 저의 소속사인데 거기서 패티라는 역할이 있다. 뮤지컬 안에 극 중에 이제 공연하는 씬인데 오페라 극장에 오페라 가수로 나오는데 실존 인물이다. 그래서 곡이 굉장히 어렵다. 무조건 성악가가 해야 되는데 네. 이 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기억나는 게 제가 체코에 연주를 가 있었는데 되게 급하게 이제 새벽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음악을. 이건 도저히 뭐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곡은 아니더라고요. 3분 한 3, 40초 나오는 곡인데 네. 한 곡이 뭐 엄청난 오페라 아리아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학생이나 누구 할 수 있는 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선생님이 해주실래요? 그래서 네. 제가 해볼까요? 이러고서는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뭐 뮤지컬 가수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오페라 가수로 나오는 거니까 저하고 맞았고 그리고 또 그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죠.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아무튼 거의 뭐 또 장기 공연이 되면은 네. 여러 번 출연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또 오페라 무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면에 있어서 뮤지컬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또 이렇게 주변을 보시잖아요. 네. 지켜보면 오페라 무대하고 뮤지컬 무대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예, 다른 그런 차이점도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뮤지컬은 일단 최소 뭐 몇십 회 공연이니까요. 네. 그리고 몇백 회까지 있으니까. 근데 오페라는 같은 무대를 만들어도 이제 한 3, 4일 정도밖에 못하고 한 뭐 많이 해야 5회 공연 정도 하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 분들은 몇 달을 거의 한 반년 정도를 같이 생활하시고 하시니까 이 긴박감이나 이게 아주 잘 짜여진 군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모든 게. 네. 그래서 아주 긴장감 있는 그런 작업 과정이 저는 굉장히 되게 뭐랄까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오페라도 이렇게 장기 공연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뭐 여건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제가. 네. 네. 그렇죠. 이 스태프들하고 또 출연자들하고의 호흡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뭐 몇 달을 공연을 하게 되면 서로 눈빛만 봐도 척척 척하면 척. 예.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 중에서 또 소프라노 분들이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중창으로 노래하는 더 디바스 네. 공연도
해오고 계신데요. 이 네. 더 디바스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실까요? 디바스, 말 그대로 뭐 디바들이 모인 그런 모임은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친한, 이제 소프라노들끼리 했는데, 대부분 남자 성악가들은 다 모일 수 있어도 여자 성악가는 2명 이상 모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또 그렇지 않고 굉장히 다 친하게,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해볼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양한 소프라노의 색깔들을 이렇게 한 무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화음이 되는구나 라고 친하게 지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지금도 공연이 계속 이어지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공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소가 돼서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아마 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뵐 것 같아요. 네. 디바스 공연도 많이 기대됩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서 살짝 이 프리마돈나들끼리 모이면 아무래도 좀 자존심 싸움도 있고 기싸움도 있고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어떤 레파토리 이 곡은 내가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신경전 그런 거는 없으시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는. 사실은. 왜냐면은, 그리고 소프라노들이 파흐라 그러죠? 이렇게 음역대가 다 달라서. 그렇죠. 소리도 다 달라서, 저음 파트를 맡는 사람이 있고, 고음, 중음 맡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예, 그래서. 네. 디바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멋진 조화, 멋진 화음으로 계속해서 공연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명대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이기도 하신데, 이 노래를 불러서 그야말로 또 생활을 하고 자기 직업이 되고 그런 일들이 참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이 깊어질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요즘은 어떤 그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나요? 저도 학생 때는 전문 연주자가 돼서 뭐 소프라노가 돼서 해야지 정말 잘해야지 이러고 유학을 갔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 대학교에서는 뭐 취업률을 높여라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취업과는 좀 거리가 먼 게 음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도움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전문 연주자가 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음악과 관련된 직업들을 많이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생들은 음악 치료, 음악 심리, 그리고 또 음성학에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합창단이나 이런 데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생업이랑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긴 하죠. 네. 저도 학생들에게 조언을 가끔은 해주는데 이렇게 한 방향만 보고 정말 외골수적으로 계속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악 학도들이었는데 또 음악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또 주변의 음악과 관련된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무슨 다른 것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참 본인도 힘들고 또 학생들의 뒤를 책임져 줘야 되는 교수님도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에 시달리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시는 양혜정 씨의 성격으로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또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학생들에게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틀림없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준비하셨네요. 뮤지컬이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Think of Me 골라주셨는데 이 노래를 고르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Think of Me요. 제가 뮤지컬 넘버를 몇 곡을 하는데 이제 성악가들이 할 수 있는 뮤지컬 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중에서 뭐 My Fair Lady라든지 팬텀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이런 크리스틴의 곡이라든지 오즈의 마법사라든지 이런 걸 즐겨 부르는 편인데 그 성악가들이 뮤지컬 배우분들이 너무 잘 부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는 조금 더 부드러운 선율로 성악가들이 불러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레퍼토리 제가 많이 하긴 하고 있어서 Think of Me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또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그 소프라노의 배역이니까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또 소프라노 네. 클래식 노래를 부르시는 소프라노가 불렀을 때 가장 또 좋은 그런 멋진 노래가 들릴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 유령 가운데 나오는 노래 Think of Me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강혜정, 피아니스트 이영민의 라이브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Think of me fondly when you've said goodbye. Remember. 이 노래가 정말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노래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속 많이 보이네요. 박봉용님, 명주실 뽑듯 곱고 옹골차게 내시는 소리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박경미님도 또 주옥 같은 곡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실 때 목소리도 귀여운 꾀꼬리 같아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3909 쓰시는 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강혜정 소프라노님 몇 년 전 더 콘서트에서 진달래 연주 듣고서 팬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함께 이영민 피아니스트 분도 나오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영민 씨에게도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강혜정 씨의 사랑가 그대가 꽃이라면 음반도 많이 애정하면서 듣습니다.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이번 주 바쁘시겠어요. 음반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홍보도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토요일 날 또 독창회도 또 준비하셔야 되고 컨디션 조절 특별히 안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또 리사이트를 앞두고는 좀 더 잠도 많이 주무시고 또 드시는 음식도 어떠실까요? 이번 주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번 주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또 제 이름을 건 타이틀의 리사이틀이 굉장히 약간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잠이 좀 부족하긴 해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네. 걱정을 하고 있긴 한가 봐요, 제가. 그러면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세요? 성악가들은 잠을 좀 소리가 잘 안 나면 잠자면 좀 목이 풀린다 이런 얘기도 좀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글쎄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잠이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아이 엄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렇죠. 지금 또 두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신데 아이들하고 또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또 소프라노 프리마돈나 이 두 개의 어떻게 생각하면 상반된 그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다르죠. 네. 그거를 공존하는데 물론 강혜정 씨 말고도 엄마와 소프라노를 같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다른 거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제가 아이 엄마가 됐다는 거고요. 그게 제 음악 인생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만약 아이가 없이 제가 혼자 음악을 했다면 몸은 편했겠지만 제가 더 어른이 될 수 없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이들 보고 있으면 옛날에 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애 볼래 밥 멜래 이러면은 밥 멜래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아이들 보다가 힘들면 나와서 이제 노래하면 노래가 더 쉬운 것 같고 노래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 보는 게 쉬운 것 같고 다 제 인생이고 저의 모습 중에 하나니까 즐기면서 해야죠. 네. 즐기면서 또 살아나가는 음악가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입니다. 오늘 강혜정 씨 음악실은 이렇게 또 첫 번째로 초대석에 나오셨는데 첫 출연이셨는데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제가 또 다양한 무대에서 많은 모습들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새로 나온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정식 출반되는 유어송 음반 그리고 또 5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는 소프라노 강혜정 데뷔 15주년 기념 리사이틀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비 오는 날 멋진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피아니스트 이영민 씨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음악실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동우, 구성 하지숙, 엔지니어 주우석, 저는 피아니스트 김주영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보이는 살롱드 첼로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